네, 이번 시간은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송가람 전문가님의 전략주 AS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징주에서 다뤄주셨던 3월 15일에 매수했던 저출산 관련주 꿈비입니다. 이미 좀 전략 잘 들었는데 27,000원 정도에서 오시면 다시 매수 가능하다 말씀 주신 거죠? 꿈비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제가 여기에서 조금 더 눌린다고 한다면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차트를 보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트를 보실 때 길게 일주일 정도의 흐름을 보시고 나서 하루에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에서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30분 봉입니다. 30분 봉을 보시게 되면 30분마다의 흐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흐름을 보시면서 어떤 흐름이 나왔느냐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볼만한 큰 거래량이 나왔던 흐름에서 첫 번째 흐름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기 저점에서 이 기준봉이 3월 22일 수요일에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가장 많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갭을 띄우면서 상승했던 26,000원 가격대 라인이 지지 라인이면서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라인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 여기에서 이 28,000원대 라인부터 26,000원대, 7,000원대 이 라인까지는 분할로 매수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여기가 이제 지지 구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매수를 할 때는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것을 항상 함께 유념을 두시고요. 여기에 있어서 이 저점에서 단기 저점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크게 흐름을 보게 되면 가격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횡보가 나오면서 거래량을 줄여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는 이 점이 고점이라기보다는 단기 지지대에 나오는 단기 저점이다라고 접근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상승 이후에 큰 거래량 없이 다시 거래량을 늘리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눌리는 흐름이 나왔지만 여기에서는 차익 실현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눌림이다. 매집을 하기 위한 눌림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 거래량이 여기에서 올린 거래량의 5분의 1 정도도 나오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네.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라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래량 없이 나온 조정으로 눌림이라 설명 주셨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27,000원대 지지 구간으로는 분할로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AS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22일에 매수했던 HB솔루션 OLED 관련 주입니다. 오늘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수익률 지난주에 15에 이어서 이번 주 20% 달성을 했고요. 디스플레이 수요 전망과 함께 설비 투자 역시도 좋게 봐주셨는데요. HB솔루션 또 어떤 전략 유효할까요? OLED에 관련해서는 제가 부각받기 전부터 여기 완전 바닥권에서 굉장히 크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없고 바닥인 이런 기술주들을 우리가 지금은 가져가야 되는 시기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 HB솔루션입니다. 네. HB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수급이 받쳐주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거래량을 늘렸지만 이 상승권에서 다시 눌리지 않는 모습, 여기에서 거래량을 죽이고 이제 횡보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짧은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이 19,000원 라인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단기로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OLED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량 조절을 어느 정도 하시면서 상승 추세 깨지지 않는다면 꾸준히 가져가는 방법이 유효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3월 20일에 매수했던 LX 세미콘이죠. LG전자 계열사로 전장사업 기대 전력 반도체 관련주로 오늘 강세로 11만 2천 원 정도 마감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8%에서 27%로 증가를 했고요. 28일 화요일에 20% 가까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LX 세미콘 수익률이 높아졌습니다. 또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바닥권에서 네.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LX 세미콘은 이 평판 디스플레이용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업체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식의 디스플레이 구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 핵심 부품인 패널 구동 IC와 데이터 신호 전달, 제어 부품, 전환 관리 등의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OLED 쪽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팹리스에 공급하는 부품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주들이 수급을 받게 되면 같이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겠다라는 네.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완전 바닥권에서 제가 이런 짧은 박스권에서 나오는 이 8만 원대, 이 네. 가격대에서 8만 원대, 9만 원대, 8만 원대 중반 가격대에서 추천을 드린 종목인데요. 여기에서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뭐 20% 넘게 상승이 나오고 그 이전에도 꾸준히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박스권에서 저점에서 종목을 찾아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개인분들이. 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섹터가 움직일지, 어떤 것들이 움직일지에 대해서 이런 섹터들을 분석해서 그 섹터 안에서 이런 기술력 있는 회사들을 분석을 해낸다면 여기에서 이 바닥권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종목을 잡아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 뭐 LX 세미콘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와서 거래량 이후에 눌리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신규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네. 크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올라갈 때 매수를 하신 분들도 개인분들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에서 접근을 하신 분들은 지금 이 짧은 박스권 라인을 이탈하는지의 여부만 체크를 하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와 함께 이 바닥권에서 이제 가져가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큰 수익권이기 때문에 비중이 50% 이상 크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더 큰 거래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꾸준히 가져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 13만 원대 그리고 15만 원대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자라면 홀딩으로 의견 주셨고요. 현재도 신규 매수 가능하시고 또 추세만 이탈하지 않는 한 15만 원 선까지도 목표가 더 높게 말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창용 대표님의 전략주 AS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3월 28일에 매수했던 지난 방송 추천주였죠. 미래 반도체입니다. 신규 상장주 품절주로 전문가님께서 포스코 엔텍의 후발주로 주셨는데 진짜 후발주가 됐습니다. 최고가 수익률 70% 육박하는데요. 미래 반도체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갈까요? 일단은 더 올라간다고 봅니다. 진짜요? 네, 네. 그것은 이제 사실 최근에 2차 전지가 2월 말부터 이제 3월 달까지 굉장히 네. 좀 잘 갔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반도체가 이번 주를 뒤흔들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정확히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주식 투자의 기본은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찾아내기 위해서는 뭐 차트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요. 제일 효율적인 부분은 정확한 트렌드 분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이어가신다면 차트 없이도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고요. 일단은 미래반도체는 차트, 기술적인 상승으로는 70%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자세한 부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시기가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당시가 그날 13% 상승했던 상황이고요. 네. 그의 추가적인 상승과 더불어서 68%의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이 상승에 대한 원인은 결국에는 반도체 섹터에 대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K칩스법이라고 해서 네. 반도체 관련한 네. 지금 정부에서 어제 통과됐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제 통과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뭐 자세한 내용은 대기업은 일단은 세액 공제를 8%에서 15%까지 늘려준다는 공제
발표가 또 있었고요. 그래서 네. 이에 맞춰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전후로 해서 굉장히 시세 급등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미래 반도체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원인은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빠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종합 반도체 기업들 사실 굉장히 좀 힘들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힘든데요. 사실 그것과는 떠나서 우리가 강세인 프로세스가 뭐냐면은 후공정 쪽에 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쪽, 장비단이나 아니면 패키징이나 이런 좀 테스팅이나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그래도 실적 면에서는 받쳐줬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사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재고 자산이 많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종합 반도체 안에서 이 부분은 사실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반도체 시장 안에서 장비단이나 후공정 쪽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K칩스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삼성전자도 조금 반등을 보여줬지만 제일 주가 상승을 많이 보였던 종목들이 미래 반도체와 같은 반도체 장비 전공정 이외에 후공정 쪽 그리고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에 유통 사업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과 더불어서 현재까지 사업적인 진행 상황이 부담이 없는 종목들이 잘 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반도체는 제가 앞서서 제시해드렸던 목표가는 이미 다 이번 주에 도달을 했죠.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좀 지켜봐야 될 건 뭐냐면요. 기술주들이 미국 시장 안에서 오늘장에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사실 오늘 그리고 어제자에서도 인텔이 많이 급등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그 원인으로 따져보면은 사실 금융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더불어서 기술주도 한번 어느 정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상승을 좀 보여준다면 다음 주 장에서도 반도체 흐름이 좋을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기존의 목표가는 그대로 이미 도달했지만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월요일장에 공략하실 분들은 시초가 매수하셔서 다음 주 끌고 간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추가 상승 여려 남아있다 말해주셨고요. 반도체 장비단 또 후공전 눈여겨보시고 다음 주에 기술주 오늘 뉴욕 증시 체크하시면서 좀 전망을 체크해보자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27일에 매수했던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종목도 목표 수익률 달성 완료를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5%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매수 이후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오늘 윗꼬리 응봉이 나왔습니다. 담아가는 종목으로 전략 주셨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또 어떤 피드백 주실까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살짝 2등주, 3등주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웠는데요. 뭐 한미반도체를 제시를 해드릴 걸 그랬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사실 더블 모멘텀이 사실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 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의 가장 큰 키포인트가 뭐였냐면 LG 디스플레이 파트너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스플레이 장비단 안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40%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장비단 안에서 국내 1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단 같은 경우에는 11% 정도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전부 다 겸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 종목을 제시해드렸던 타이밍이 1차 급등이 나왔던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이 급등이 나왔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과 더불어서 10% 이상의 급등이 좀 나와줬는데 사실 이 종목은 제가 미래 반도체와 더불어서 스윙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이 종목을 선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스윙 조건 검색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노란 톡방 오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쉽게 수익 내는 방법은 시장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방법을 찾는 방법은 제 노란 톡방 오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와 디스플레이 사업 모멘텀 모두 받고 있는 종목으로 전문가님의 스윙 검색기 통해서 전략 주신 종목입니다. 원하시는 분들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7일에 매수했던 포스코 엠텍입니다. 월요일 상한가 마감 이후에 이제 상승이다 이렇게 말해주셨고 수요일 날에 24% 상승하면서 23,800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은 응봉이 나왔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이제 시작일까요? 네. 시작은 아니고요. 조금 이제 좀 중간은 왔다. 우리 축구 경기로 따지면은 이제는 하프 타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어가는 타이밍. 왜 그러냐면 사실 2차 전지가 사실 2월달, 3월달부터 굉장히 주가 상승을 좀 많이 보여줬었죠. 그래서 현재까지 어느 정도 주가 레벨업은 2차 전지단 종목들은 전부 다 된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잡아야 될 거는 지금 어느 정도 주가 레벨업이 많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리고 스윙주보다는 어느 정도 수급이 많이 붙고 빠지고를 많이 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포스코 엠테카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일단은 목표가를 계속적으로 계속 상향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이 대부분의 비중은 수익 실현하시고요. 남은 소액 비중으로 고점까지 끌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엠텍 이 소액으로 고점까지 끌고 가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이창용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